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풍경일까요? 아니면 생활비 걱정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암울한 모습일까요? 현실은 후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의 삶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 노후 파산의 현실 사례. 1. 아파트 경비로 생존하는 67세 박 씨. 박 씨는 35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갚는 데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자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도 생활비에 쫓기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라는 자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사례. 음식점을 차린 62세 김 씨.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경험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가 쌓이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는 결국 폐업 후 일용직 노동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금을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기 쉽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무리한 투자나 사업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에 수익 구조를 확실히 계획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의 부담으로 전락한 70세 이 씨. 이 씨는 40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과 주택 구입을 도와주다 보니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그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했지만 매달 받는 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아껴 쓰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자금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미리미리 노후 자금 목표 설정.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최소 20년 동안 연간 생활비의 70%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월급의 일부를 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양한 수익 구조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작은 사업 또는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비 습관 점검 및 개선. 젊을 때부터 소득 대비 과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오늘 준비하기에 달려 있다. 박 씨, 김 씨, 이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파산과 비참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통해 미래를 바꿔보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파산,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은퇴 후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거야. 난 다르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후 파산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겪는 재정 위기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파탄, 건강 악화, 자존감 상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재정적 문제를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왜 사람들은 은퇴 준비에 실패할까? 라는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실패의 근본 원인. 1.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며 받았던 월급과 퇴직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대개 23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주택 유지비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 또 다른 문제는 은퇴 후 지출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은퇴하면 소비가 줄겠지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합니다. 3. 금융 지식의 부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무작정 투자하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져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1. 수익 창출의 다각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부터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프리랜서 일자리를 활용해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례. 65세의 김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평생 다녔던 회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며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 무언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은퇴 후에 깨달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지출 구조의 간소화. 젊을 때는 과소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비용이 드는 자동차, 주택 유지비, 불필요한 보험 등은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직후 매달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로 빠르게 퇴직금을 소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급 외제차를 팔고 아파트를 작은 전세로 옮기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생활비를 25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간소하게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 심리적 안정감 확보. 재정 문제를 떠나서 은퇴 후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경제적 불안이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연결된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70세의 이 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안정되니 돈 걱정도 덜하게 됐습니다. 3.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은퇴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은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가 다가올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노후 준비 자금으로 저축하세요. 연금 상품을 활용해 꾸준히 불입하세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유지 가능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경제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마무리.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 후 파산의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떻게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65세 이상에게 월 35만 원 지급.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 후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의 시작. 작은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월 35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은퇴 후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매일같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 63세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자녀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자주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날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지원금 덕분에 박 씨는 다시 외출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인 책 읽기와 손글씨 연습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죠. 2.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보조금.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필요한 지출은 계속 발생하지만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보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 씨 70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지만
이제는 큰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월 35만 원의 지원금 덕분에 김 씨는 매달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남은 여유 자금은 병원비나 취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원금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덜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 은퇴 준비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꿈을 포기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씨 68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직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 꿈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월 35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그 돈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노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갑작스런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시간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경제적 안정성 확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받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 은퇴 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월 35만 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매달 걱정되지 않으면 남은 여유 자금을 취미나 건강을 위한 지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 35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2. 은퇴 후 취미 찾기.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의미 더하기.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과 지식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때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뭐 할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취미는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여행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여행을 자주 떠나지 못했죠. 은퇴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여행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정을 핑계로 책을 읽는 것조차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바쁠 일이 없으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기 시작했는데 점차 책에 빠져들면서 독서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책을 읽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취미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지속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체력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만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스트레칭 등을 하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겁고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은퇴 후에도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하면 5억이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죠. 저도 예전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알차게 꾸려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철수 씨 가족의 사례. 철수 씨 45세와 아내,
두 자녀는 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생각에 5억 원을 모아 은퇴 준비를 시작했죠. 우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필수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계산했고 나머지 자금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도 기본 생활은 물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철수 씨 가족의 사례는 결국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민지 씨 가족의 사례. 민지 씨 42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은퇴 대신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5억 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뭐든지 갖추자는 부담 없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지 씨 가족은 일상 속에서 절약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3. 영수 씨 가족의 사례. 영수 씨 47세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5억 원의 자산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않고 투자 수익의 일부를 여행, 동호회 활동 등 여가와 취미생활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택했죠. 덕분에 매년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수 씨의 사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40대에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적은 돈이라는 한계를 넘어 체계적인 계획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수 씨, 민지 씨, 영수 씨 가족의 사례처럼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준비 과정에서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고요.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생활은 현재의 소비 습관, 미래의 지출 예상, 투자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아래의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은퇴 자금의 규모와 실제 생활비. 5억 원이란 금액은 한눈에 보면 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수십 년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한정된 자산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을 평가할 때는 연한산 수익률을 고려하는데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비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의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교통비 등은 매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5억 원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전략과 위험 관리. 은퇴 자금을 마련한 후에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야 합니다. 분산 투자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기본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관리.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 은퇴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 조정 5억이면 충분하다라는 기대보다는 생활 패턴을 미리 조정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경제 활동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나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의 중요성. 5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는 철저한 재무 계획, 현명한 투자, 소비 습관의 개선, 그리고 건강 관리가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은퇴 생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은퇴 전부터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가족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자산의 총액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미래 계획,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좌절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출근하는 꿈을 꿉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서류에 도장 찍고 후배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 그런데 깨어보면 마당에서 꽃기어 울어대는 탁들만 있더군요. 60세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한 박성호 씨가 겪는 요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매일 양복 입고 은행으로 출근하던 그가 지금은 고무장갑 끼고 닭장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이 평화로운 일상이 휴식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날 닭 모이통을 들고 있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이 삶은 준비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밀려왔던 거죠. 사실 이런 감정은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조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직책이 곧 나였기 때문에 퇴직과 함께 나라는 존재마저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삶의 방향과 정체성의 재설정, 즉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은퇴 후의 혼란을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 1. 직업이 아닌 역할로 나를 다시 정의하라. 박성호 60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 박 씨는 처음엔 허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닭 되게 잘 키우시네요.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아, 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는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마을 초보 농장 교사로 불립니다. 퇴직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농업기술센터 교육도 듣고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며 닭 키우는 삶에 푹 빠졌죠. 돈이 아니라 역할로 자신을 다시 정의한 겁니다. 포인트. 퇴직 전에 나의 제 역할을 고민해 보세요. 회사에서 벗어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작은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2. 작은 루틴이 삶의 동력을 만든다. 정은주 63세 전직 여고 교사의 이야기. 정은주 씨는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자유가 너무 좋아서 늦잠 자고 드라마 몰아보고. 하지만 딱 3달 지나니 무기력증이 밀려왔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처음엔 해방감이었는데 나중엔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 씨는 하루에 딱 3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산책 30분. 오전 10시 도서관에서 책 읽기. 오후 3시 마을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
이 세 가지 루틴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루틴 덕분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까지 시작하게 됐죠. 포인트 작은 루틴이 은퇴 후 삶의 엔진이 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생활의 흐름을 만드는 것에서 진짜 만족이 옵니다. 3.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소비 구조 재설계. 이재만 59세 전직 보험 설계사의 이야기. 이재만 씨는 퇴직 직전 자산이 6억 원 넘게 있었답니다. 하지만 퇴직 1년 후 매달 400만 원씩 쓰다 보니 예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꼈고 공포감이 밀려왔죠. 그는 과감히 소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형차 처분, 외식 줄이고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시작. 생활비는 월 4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줄었고 남는 돈은 소액이라도 재투자하면서 소비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 중심으로 전환했죠.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내가 이 소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는 매달 200만 원이 들어와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은퇴 후에는 자산보다 소비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생활비가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은행 지점장 박 씨는 지금도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공허해서가 아니라 닭장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났다는 감동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은퇴 후의 삶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이라면 단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작은 역할, 지속 가능한 구조까지 함께 준비해보세요. 그럼 언젠가 당신도 퇴직 후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퇴직은 시작입니다. 60세 이후 삶을 살아내는 3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저는 매년 수백 명의 5060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돈만 모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니 너무 허무해요.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존재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지점장님으로 불렸던 분들이 퇴직과 함께 나라는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60세 은행 지점장의 닭 키우며 눈물 쏟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짜 은퇴 준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후 삶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보다 정체성 상실입니다. 은행 지점장 박성호 씨처럼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 심리적 공허를 겪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해답을 놓치고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난 순간 본인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걸 전문가들은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 나는 직장 말고 어떤 사람인가?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퇴직 12년 전부터는 취미나 제2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일거리든 소규모 자영업이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존재의 이유가 되는 활동을 하나쯤은 준비해야 합니다. 2.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루틴이 은퇴자의 삶을 지탱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긴다는 건 처음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무계획한 자유입니다. 교사 출신의 정은주 씨는 하루 3가지 루틴만으로 삶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부터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기상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루 1가지는 밖으로 나가는 활동 만들기 산책, 마트, 도서관 등.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소모임, 동호회, 봉사. 이 3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무기력과 고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 출신 이재만 씨는 퇴직 후에도 충분한 자산이 있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앞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단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구조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5억, 10억 자산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은근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 12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다니던 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지출이 폭발하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문가 팁. 가계부를 다시 써보세요. 퇴직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산출하고 그에 맞게 구조 조정합니다. 소비의 목적을 재정의하세요. 남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줄이고 삶의 질을 위한 소비만 남기세요. 매달 고정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불안이 크게 낮아집니다. 전문가의 결론. 퇴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이야말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불안, 고립,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꼭 다음 3가지를 준비하세요. 직업이 아닌 역할로서 나를 재정의하기. 나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설계하기. 자산보다 지출 구조를 관리하기. 이 3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인생이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다고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소소한 루틴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